이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꿔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목입니다. 오늘은 독서는 왜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위대한 개츠비를 샀어요, 제가. 근데 그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읽긴 읽었거든요. 통학을 하면서 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읽기는 읽었는데 책을 덮자마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책을 읽긴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사회생활하기 바로 전 그쯤부터 이제 조금씩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한 시기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쉬운 마케팅 책을 한 권 읽었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읽게 됐는데 되게 다행이었던 거는 그 책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마케팅에 대한 감을 조금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처럼 책을 잘 못 읽고 안 읽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한 27, 8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서점에 들려가지고 거의 한 2-3시간 책을 읽고 갔어요. 책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서점에서 계속 읽었어요, 책을. 문학 작품을 읽지는 않았고요.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들, 제가 아는 게 없었으니까 마케팅 하는 것부터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2007, 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난 성공했다, 그러한 자수성가형 책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차고 넘치지만 그러한 성공 스토리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했구나,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를 읽은 거죠. 그러면서 아, 나도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씩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그 책 몇 권 읽었다고 뭐가 정립이 되어서 뭐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제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 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주변에 누가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알만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회사에서 읽었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마케팅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리고 키워드 마케팅도 했었고, 배우러 다녔어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뭐 계속 공부하고 여러 번 그렇게 공부하는 모임들을 다니면서 저 사장님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와, 저런 신세계가 또 있단 말이야.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현장에 대입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 대입을 하는 게 또 제대로 되지도 않아.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담론을 이야기하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초 소양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회사에 적용한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떨어지는 노하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워가지고 제가 조금씩 배웠던 마케팅들이랑 접목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진짜 천천히 사업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험은 경험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뭐 배우긴 했지만 그게 정말로 직접 적용이 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거의 뭐 마케팅 관련된 책들은 나오는 대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책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책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도 닥치고 읽었어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그렇게 절실함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장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었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다 읽었네? 그럼 다음 책. 그런 식으로 제대로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책 막 그렇게 읽어가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는 문장끼리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글쓰기 연습을 조금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책에서 제시하는 논리적인 구조, 작가의 생각의 사고 프로세싱 과정, 맥락으로 이해하는 거를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됐어요. 30 중후반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책 읽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내가 모르던 지식들, 그리고 모르는 인사이트들, 나의 편협한 사고를 후드러 까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된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되게 맥락을 좀 이해하고 읽는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한두 권 읽어서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40 좀 넘어가지고는 책을 천천히 이해하고 깊이 있게 독서하는, 정독을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죠. 이렇게 저는 책을 읽어왔습니다. 독서가 정말로 인생에 도움이 됐는가로 논했을 때 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A라는 사건이 접수되면 그냥 당연하게 이건 B겠네 라고 그냥 판단을 기계처럼 해버리는 거죠. 이 사고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았던 그 순간, 너 같은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라고 지적을 당했었던 그 순간들, 책을 통해서 거의 후드려 맞았죠. 그럴 때 저의 사고방식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지식들이 됐어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굉장히 큰 생각의 힘을 길러줬습니다. 이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 저는 이게 독서의 핵심이라고 봐요. 나 스스로가 조금씩 탐구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하면요, 정말로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맞는 건 오로지 내 생각뿐. 왜냐하면 나의 세계관이 경험한 거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저는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겪고 나서 쓴 책들인데, 이 경험도 하나도 없는 이 초짜가 그런 거장들의 책을 읽어봤자 이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책의 이야기가 맞았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았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한 독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A라는 사건을 놓고 이해하는 거,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들을 조망하는 거, 객관적인 평가, 이면에 있는 의미들까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파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피상적인 거, 껍데기밖에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랬고. 그래서 A라는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고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책에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나의 사고방식을 고침으로써 뭔가 더 나은 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방식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가난을 면치 못한다. 만약에 제가 비관적인, 전 원래 비판하는 사람이고 좀 비관적인 사람이긴 했거든요. 예전에 그런 상태로 독서를 하지 않거나 뭐 나를 복귀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 같아요. 세상 탓하겠죠, 당연히. 남 탓하면서 너 때문에 이게 안 된 거 아니에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협소하고 편협한 사람들의 얕은 수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등쳐먹거나 은근슬쩍 속여먹거나 아니면 그냥 일확천금을 원하거나 뭐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생각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이게 내 가치관을 바꾸고 실제 태도도 바꿔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가르칠 때, 교육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태도들도 많이 바뀌어요. 제가 굉장히 극아이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 태도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잘 못하니까 공감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서투른 거예요. 그러면은 태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냥 획 토라져 버린다거나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해버린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성격도 바뀌게 돼요. 20대 때 대학교 친구들이 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때는 저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도 바뀌고 심지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의 행동은요, 그 의도를 가진 행동을 말해요. 만약에 옛날에 생각이 없었을 당시에는요, 그냥 땡기는 대로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저렇게 가면 내가 좀 더 이기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치관이 없으면요, 요런 거에 쫓아가게 되면 사람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냥 이것저것 따라다니다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런 행동들까지도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으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단편적으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은요, 100번을 다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은 아까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동 바꾸기 진짜 힘들잖아요. 다짐해서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에 충격을 받아야 변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 생각을 행동과 같이 숙련시키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고 결과도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채로 10년, 20년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은 이미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30년 전 생각 그대로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 저를 가장 크게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논리가 생기더라고요. 주장이 생기면 근거를 댈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서 나오는 논리 구조라는 게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장이 처음에 나오면 예시가 나와요. 아니면은 뭐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이 스토리에서 뽑아낸 일반 논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을 해. 그러면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주장과 근거가 반복해서 이제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 잘못하면 획일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다방면을 고려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펼치려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A라는 주장에만 설득력이 있지 나머지 B랑 C의 반박에는 반박을 못 하겠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주장과 근거를 대는 방식, 결국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정립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예측이 가능해져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일 빠그라지겠는데 단박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손실이니까. 손실 쳐맞고 나면 처음에 세웠던 논리가 잘못됐구나를 그때 파악을 하고 빌드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할 것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나오는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아무렇게나 결정을 내렸다가 회사가 산으로 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형성된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할 텐데 이 형이상학이랑 형이하학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형이하학은 이제 물질적인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지적인 영역, 이제 생각, 사고의 영역에 대한 것들인데 내 머릿속에 일정한 세계관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냥 머릿속이 희뿌연 안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뿌예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만 아주 희미한 불이 하나 켜진 느낌이 들고 그 외에는 의식이 뭔가 되게 혼미한 상태, 잘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런 상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고력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지가 구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언제나 이미지로 세상을 인식을 하는데 자신이 눈으로 본 것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자기 머릿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곧 그 사람의 세계관이 돼버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떠한 경험을 일관적으로 해온 사람들은요 밖에서 아무리 형님 그거 아니에요 형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백날 소리쳐봤자 이 사람은 수십 년 쌓아온 세계관이 아니야 나는 틀려도 이 길로 갈래 라고 말해버리는 거. 그런 경우 가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으로 본 그 경험이 곧 자기의 세계인 거예요. 그 이상 외부의 세계들은 이해가 안 되고 설득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독서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나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내 세계를 그분들이 다 와서 깨부셔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내 세계가 깨지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독서는요 책을 읽음으로써 텍스트죠.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요게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 틀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이미지가 들어오는 족족 나의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냇물이라고 글자인데 이건 글자를 봤는데 머릿속에 시냇물이 상상되셨을 겁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 지금 시냇물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시냇물이라는 글자로 인식됐습니까? 아니면은 이미지로 상상이 됐습니까? 상상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냇가에서 놀자라고 쓰면은 냇가라는 이미지와 놀자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야 냇가에서 놀자. 어렸을 적.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문장인데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동영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되면요 머릿속에 이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지게 돼요.
이러한 이미지들이 쌓이는 맥락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세 가지를 쭉 놓고 봤을 때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논리가 생기고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생기고 나면 이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추론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있죠. 질문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이라는 게 이런 질문 말고 머리 아파 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마 한두는 꼭 있을걸요? 뭐 이것저것 좀 깊은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생각을 길게 이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논리 구조들이 다 끊어져.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딘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비판적 사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서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세 줄 요약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약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고 활동이 없어요.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지를 않아요. 성장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 보고 세 줄 요약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책을 파악했죠. 내용을 파악했어. 이 파악한 거를요 세 줄로 줄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챗GPT가 해주잖아요. 그건 챗GPT가 하는 거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챗GPT도 다루려면 다루는 거지. 질문을 깊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챗GPT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노하우 같은 거, 삶의 지식 같은 거, 이미 연구했던 자료들, 전문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교양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사소한 하나하나가 다 요즘에는 다 지식이고 노하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책 이외에도 지식을 쌓을 방법은 너무 많아.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선생님이죠. 근데 지식의 깊이는 책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은 정말로 심오해서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는 책들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에 있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유튜브는 대중용이니까 좀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알기 쉽게만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뭐 수학 공식이 나온다거나 뭐가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일반인들이 안 보니까 유튜브를 안 하게 되죠.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도 책이 더 강력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과 이 지식 같은 게 쌓이게 되면요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감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요. 사람 한 명과의 대화, 말투, 태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나누는지 혹은 감정이 어떻게 상하는지 그런 하나하나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요. 어렸을 땐 되게 사소하게 말 툭툭 내뱉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하나씩 되게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감정 조절 잘 못하고 욱하고 빈정대고 남 까내리면서 개그 소재 삼고 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른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과 이 지식이라는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쌓을 수가 있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통해 저는 생각이 변화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다시 써놨어요. 가치관, 태도, 성격, 행동을 바꿉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도파민 샤워 도파민을 역이용하는 방법 그런 거 유튜브에 엄청 많잖아요. 도파민 활용, 일상 루틴이 이게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힘 빼고 생각부터 바꾸세요. 사투를 해도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꿔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과 지식이 합쳐지면요 성장의 발판이 돼요. 독서에서 책 읽으면 그냥 지식이 생기니까 이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 그 레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덧입혀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쌓여요. 이것들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장이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보는 눈이 생깁니다. 당연히 독서를 한다고 해서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책 그냥 쓱쓱쓱쓱 읽고 그냥 말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거의 뭐가 안 남아요. 머릿속에 지식도 안 남고 사고방식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글자를 읽는 그 훈련이 조금씩 뭐 1mm씩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나아진다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없으면은 독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독서가 아니고 다른 거면 어떨까요? 독서 이외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죠.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고방식이 바뀐다, 좋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바뀐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이라는 건요,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기록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면, 내 삶에서 그 내용들을 깨달았던 걸 실천하게 되면요, 여행도 책만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독서를 하면요, 책으로 얻은 사고방식이 생겨요. 기존의 경험으로 쌓아왔던 나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에서 책으로 얻은 사고방식이 추가로 더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동시에 책으로 지식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이거를 기록하는 거,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록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억된 걸 저는 제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행동으로 많이 옮기는 편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모든 내용을 다 생활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또 가치관에 안 맞는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 나의 가치관에 잘 맞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내 몸에 남기는 거,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면은 독서가 왜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